솔직히 이번 화를 보시면서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히는 듯한 답답함, 여러분들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옥수는 상철과 대화하면 할수록 웃음을 잃어갔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건 옥수는요, 힘들어하면서도 그 말을 끝까지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옥수는요,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선을 긋지 못한 걸까요? 상철이 상당히 특이하다는 거를 이제 충분히 오랫동안 대화를 하면서 느끼지 않았을까요? 근데 옥수는 아침에도 대화하고 점심에도 또 대화하고 광순이를 비롯해서 다진 다 보고 있죠. 뭔가 저기 잘 되나 보다 라고 착각을 할 만큼 말이죠. 실제로는 상철에 대해서 계속 부담을 느꼈다, 피곤하다, 낮술을 이제 하실 정도면 되게 심적인 부담이 크셨을 것 같은데, 오죽하면 그걸 듣고 계신 영자님이 내가 봐도 상철보다는 광수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한다거나, 인터뷰상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점 내가 웃음길을 잃어가고 힘을 잃는 것 같다. 도대체 옥수는 왜 상철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를 광순이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옥순의 입장에서 광순은요, 아직 뭔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 남아있는 존재입니다. 끌리긴 하지만요. 실제로도 옥수님은 광순이가 대화하고 난 후에 이렇게 빨리 이혼을 했다고, 뭔가 해결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여자들과의 대화 장면에서 상철과의 데이트가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는 정말 상철이 좋았다기보다는 광순이과의 대화가 뭔가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어서 1순위를 놓기 애매하다고 느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나중에 상철을 먼저 정리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광수랑 대화를 해보니까 또 광수도 나와 맞지 않는 심각한 부분이 발생을 해. 그렇게 될 경우 옥수는 이도저도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순 입장에서는 아직 광수와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광수님께 마음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고, 상처를 바로 버리자니 판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광수 쪽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남겨준 카드처럼 상처를 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러한 옥수님의 모습은요, 마치 밖에서 비를 맞고 있는 고양이 같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계속 밖에 서 있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번 화에서 옥수는 좀 독특한 행동을 했습니다. 다음 데이트 상대로 다름 아닌 상당히 좀 냉정해 보이시는 경수님을 선택을 했는데요. 실제로 옥수님과 경수님과의 대화에서 경수님은 굉장히 말을 세게 했습니다. 다그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저번 화에서 옥수님은 팔짱을 끼고 시선을 돌리고 약간 표정이 굳어지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 적이 있으신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얼음과 같이 차가운 경수를 굳이 옥수는 왜 다음 데이트 상대로 했던 걸까요? 이것은 제가 앞에서 옥수님이 상철님을 정리하지 못한 이유가 광순님과 연관이 있다고 본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철은 하루 종일 대화를 할 정도로 상당히 압박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수는 나름대로 대화를 신청하려고 하지만 끝끝내 대화가 되지 않고 미약인 상태로 남아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옥순 입장에서는 심적으로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영수랑 대화하기에는 말을 너무 세게 해. 이제 반려견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고 한다거나, 데이트 내내 계속해서 영수님은 말을 그렇게 자신에게 밀어넣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영숙 얘기는 하고 뭔가 데이트를 해봤자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라 더 쌓일 것 같아. 그러면 차라리 냉담해 보이지만 말을 하지 않는, 그렇게 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경수를 선택해서 좀 숨을 쉬고 싶었던 게 아닐까. 경수에게 강하게 끌려서라기보다는 나를 덜 지치게 하는 사람을 고름으로써 조금 상철에게도 살짝 메시지를 주고, 동시에 광수에게도 나중에 왜 날 고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 저번에 그 데이트 했을 때 조금 뭔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너무 일찍 이혼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이번에 좀 다른 사람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 다시 광수님이 해명하면 다시 그때 광수님을 선택해도 늦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것이 저는 고양이가 얼음 조각을 찾게 된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굳이 이 추운 날, 비가 오는 날 밖에서 얼음을 핫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더 마음이 춥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광수는 광수고요, 경수는 경수입니다. 내가 옥수님이 다른 사람이 크게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상철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요? 딱 봐도 상철은 조금 독특해 보이는데, 그러면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그냥 상철을 안 고르면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보실 것 같은데요. 어쩌면 옥수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말은 좀 많아, 진중해,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대화 신청을 해, 나에게 마음이 없진 않아,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지키겠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상철은 더 확답을 요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계속 꺼내고, 나중에 데이트할 때는 광수에 대한 이야기를 서스럼 없이 하는 등 조금씩 보이지 않는 선을 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옥순의 판단이 늦어진 것은요, 상철의 위험성을 몰랐다기보다는 상철이 어느 정도까지 밀고 들어올지 과소평가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래도 요 정도는 지키겠지, 고양이로 비유를 치자면 비가 곧 그치겠지라고, 비가 하루 종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과소평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호기심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것은 옥순의 1화 때의 모습과 연관이 있습니다. 1화 때 인터뷰 때 옥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 옥수님은 인터뷰를 하시면서 당시 남자친구였던 전남편 부모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시댁 가족들하고 계속 트러블이 있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제가 잘 해드리지 못했다. 동시에 옥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작진 측에서 시댁과의 갈등은 남자가 잘 해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에 오히려 그거를 너무 예상 못한 게 아닐까. 즉 옥순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예상을 못했다. 즉 옥순은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닐까요? 과소평가를 한다거나 말이죠. 옥수님의 어떤 시댁이라든가 전 남편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옥수님은 갈등이라든가 상황이 악화되거나 뭔가가 첨예하게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일들을 조금은 축소시키거나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긍정적으로 보려 하는 경향이 오히려 상철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안전하고 아직까지는 상처를 주지 않는 광수는요, 이혼을 일찍 했다는 이유로 밀어버리고요, 반대로 자신에게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상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려고 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어쩌면 옥수는 저번화 5인 데이트에서 순간적으로 광수의 결점이 너무 커 보였고 그래서 상철이와의 데이트가 좋았다고 말했던 게 아닐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옥순도 다시 보정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광수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한번 대화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작게 보였던 상철의 독특한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커져 보였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옥순에 상당히 재미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의아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잘 보면 옥순은요 되게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요, 중간중간 말을 할 때 습관처럼 말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친구들을 소환한다는 거죠. 야, 친구들이 보면은 내가 9살 연하랑 연하한다? 다들 미쳤다고 생각할걸? 야, 그 전남 고흥까지 순천까지 내려간다고? 친구들이 봤을 때는 나보고 되게 이상하다고 볼걸? 이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한 번이나 두 번은 농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복되면 될수록 저는 그 의미가 점점 커진다고 봅니다. 실제로 옥수는 상철과 첫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도 계속해서 친구들 소환을 하죠. 8살 차이라면 친구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할걸? 그렇게 옥수님은 어쩌면 겉으로는 독립적이고 상당히 도도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주변의 판단과 사회적인 시선을 꽤 신경 쓰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즉 옥수는 완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또 이상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내부에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요, 비를 맞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고양이의 모습처럼 오히려 그러한 옥순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하게 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요? 때로는 주변의 판단과 사회적인 시선을 신경 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실제의 시선과 내 마음속에 있는 시선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주변에서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하지만 막상 여러분들도 해보니까 별로 그렇게 주변에서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겸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옥수는 너무 지나치게 앞에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비가 와도 기다려도 오히려 그것이 더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을까라고 실제의 사회적 시선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회적 시선을 구별하지 못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역설이 하나 밝혀지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역설인데요. 앞에서 제가 방금 옥수는 눈치를 볼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치를 보는 결과가 되게 이상해 보여요. 오히려 눈치를 정말 보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광수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한다거나 말이죠. 보통은 상철 일어나자 보고 있네 라고 하면서 훌쩍 일어나거나 할 텐데 말입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여러분, 옥순이요 눈치는 보지만 특정 유형의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우리와 같은 연애 프로그램 애청자나 다양한 이제 사회관계에 만난 사람들은 감이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영수에 대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딱 보고 악의는 없어, 근데 마이너스야 라고 하면서 여자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판단이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왜 여성들이 영신이 있게 호감을 갖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도 미방분에서 현숙님이 관심을 갖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옥수님은 그러한 감각이 조금은 약해 보입니다. 옥수는요 상처를 보면서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어려서 그런 거야, 연하남이라 그렇지 하면서 장난스럽게 한다거나 조금 과하네, 조금 진지하네 정도로만 가볍게 넘긴 게 아닐까요? 그렇게 저는 옥순의 핵심적인 약점은 사람을 배려하고 선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데서 있다고 봅니다. 즉 옥순은 사람을 나쁘게 보기 어려워하는 것, 그것이 역설적으로 연애 프로그램에서는 약점으로 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비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슬프게도 세상은 선함이 꼭 선함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 계산이 될 때가 있거든요. 나는 솔로 26기 현숙님이 당시에 광수님께 시달리면서도 끝끝내 광수를 내려놓지 못했던 모습이나 나는 솔로 23기 옥수님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렸음에도 끝끝내 모진 말을 못했던 것, 이분들의 선함과 이분들의 배려가 오히려
발목을 잡게 된 역설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이번 옥순의 사례는 바로 그 사례 중 하나이지 않을까. 그리고 동시에 그녀는 인간을 보고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는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여지를 주는 것처럼 보였고, 상철은 그 여지를 계속해서 물고 늘어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에 비가 오게 된다면요, 가장 필요한 자세는 안에 들어가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쩌면 옥순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또한 자신의 몸을 데울 수 있는 따뜻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법한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제안드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옥순은 상철에게 이제 시간을 줬다고 했는데, 그 시간의 의미가 뭔가요? 그러면 옥순도 상철에게 호감을 줬다는 건가요? 라고 보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은 이제 호감의 시간이 아니라 판단, 유예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순은 확답을 주진 않았지만 동시에 완전한 거절도 하지 않고 상철에게 계속해서 자신에게 어필할 기회를 줬던 게 아닐까요? 자, 다음으로 옥수님의 그런 전남편이나 실익 이야기를 현재 상철에 대한 판단과 연결하는 거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옥수님의 전 이혼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알 길은 없습니다. 옥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추정을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렇게 방송상에서 옥수님이 말씀하신 예상 못했다는 표현을 바탕으로 어쩌면 옥수님은 갈등이 확 생각보다 급격하게 커질 수 있다거나 상대방 또한 나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진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늦게 인식하는 스타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글쎄요, 옥수님이 그렇게 마냥 선하기만 하는 사람일까요? 악인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녀도 어느 정도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옥수님이 책임이 아예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하게 보려는 태도와 관계를 늦게 끊는 태도가 합쳐지게 된다면 상대에게는 여지처럼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 답변 드리는 시간을 마치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옥수는 상철에게 마음을 준 게 아니라 시간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계에서 시간이 늘 마음으로 읽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보자가 신중함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직 가능성이 있다 라는 신호가 될 수 있죠. 그렇게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싫다고 말하지 않았을 때가 아니라 싫은지 아닌지 스스로도 아직 정하지 못했을 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번 장면은 연애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기도 하면서 사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자주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늦은 거절은 때로는 배려가 아니라 오해로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그리고 세계의 다른 면을 구조로 풀어보고자 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